네,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선보입니다. 이름하여 6분 집중인데요.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승민 작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분하고 성함이 똑같으셔가지고 아마 우리 촌철님들이 다 기억을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은 과연 EDR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아, 시청 앞 사고 관련해서. 예. 현재 핵심 쟁점이 사고 원인이죠. 네. 구체적으로는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 실수냐라는 건데요. 네. 경찰과 언론이 이제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EDR을 꼽고 있습니다. 예. EDR은 사고 기록 장치인데요.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 그러니까 사고 5초 전부터 차량 운행 속도, 그리고 핸들의 조향 각도, 또 브레이크 작동 여부 같은 자동차 운행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찰이 급발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가해 차량 EDR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중요한 열쇠로 여겨져 오곤 했는데 근데 최근 들어 신뢰성 논란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사실 EDR이 그렇게 정확하다면 애당초 급발진은 논란거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또 EDR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EDR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눈이 가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2년 전에 강원도 강릉에서도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었는데 국과수에서는 차량에는 결함이 없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4월에 국내 급발진 소송으로는 처음으로 재현 시험이 진행됐거든요. 네. 이때 이제 국과수의 분석의 타당성을 좀 검증하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결과 EDR 기록과는 실제 실험에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EDR 기록이 과연 믿을 만하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고. 예. 근데 이 실험 말고 법원에 의해서도 제기된 게 있었다면서요? 예, 있었습니다. 2022년에 제주지법이 이례적으로 EDR 기록과는 상반되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네. 이게 어떤 사고였냐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고 우회전을 해서 또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또 들이받은 사례였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이제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EDR 분석 자료 또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는데 네. 재판부가 이제 EDR 분석 자료상으로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가속 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이 EDR 기록이 당시 사고 상황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무죄 판결? 예. 그러니까 운전민가 실수가 아니다? 예. 여기 이제 검사가 다시 한번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례적인 판결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좀 전해주신다면. 예, 당시 이제 2심 항소심을 변호했던 최호응 변호사를 일단 문의를 해봤는데요. 예.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문구를 사용하셔서 판결문에 적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급발진이라는 사고 자체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 없는 갑작스러운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떤 EDR 자료라든지 분석 기법이라든지 감정 자료 이런 것들로는 좀 한계가 있는 분석이다라고 이제 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재판 사례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법원에 의해서 EDR 자료의 신뢰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뉴스가 기억나는데 당시 증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차량이 운행한 어떤 정황과 예. EDR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 이래서 EDR 기록을 믿을 수 없다. 예.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 김필수 대림대 교수의 자문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요약을 하자면 자동차가 정상적일 때는 EDR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는 EDR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블랙박스가 대한민국 80% 이상 탑재가 돼 있는데 영상과 EDR의 데이터가 전혀 맞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 100km 이상 달리는 거 확인되는데 과속 방지턱을 통과하면 차가 붕 뜨잖아요. 그러면 사람 운전자도 몸이 뜨거든요. 몸이 뜬다는 얘기는 가속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거든요.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EDR은 100% 계속 밟은 걸로 나와요. 누가 봐도 웃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차량이 뭔가 이상이 발생했으니까 EDR 기록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급발진이라는 게 어쨌든 자동차 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완전히 먹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태에서 기록된 거니까 맹신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럼 이게 EDR로만 한정이 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최근에 일부 언론이 이제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설치를 좀 의무화하자. 뭐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차량의 결함이 발생한다면 자동 긴급 제동 장치라고 해서 예외일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앞서 들으신 대로 이제 EDR 기록이 차량 이상 상태에서 오류를 보일 수 있다. 는 것처럼 충분히 다른 장치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렇죠.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더군다나 이번 사고 차량의 경우에는 제네시스 80인데 이 긴급 제동 장치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할 때가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일단 사고 원인이 뭔지를 좀 더 주력해서 일단 밝혀내는 게 우선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예. 다만 EDR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실만 하셨어요? 네.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